안녕하십니까. 일사천리 시스템 기업이전 사업팀의 신세훈 매니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라는 책으로 지은이는 에릭 와이너라는 분입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 강연가시며 행복의 지도, 신을 찾아 떠난 여행을 집필한 유명한 작가입니다. 빌 브라이슨의 유머와 알랭드 보통의 통찰력이 만났다는 평가를 받는 작가입니다. 제목 보고 짐작하셨죠? 네, 맞습니다. 철학책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테스형 할 때 하는 그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쇼펜하우어, 간디, 공자, 니체 등 총 14명의 위대한 철학자들의 철학과 그들의 인생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 위대한 철학자들의 어두운 면, 이 철학자들도 어쩔 수 없는 나약한 한 인간이었다라는 것도 짤막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다는 소개해드리지 못하고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철학가 몇 분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 네, 첫 번째 타자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철학자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나오나의 노래에도 나왔듯이 테스형으로 해서 우리가 갑자기 우리한테 굉장히 친숙해진 그런 철학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당시에 잘 먹지도 않고 목욕도 자주 하지 않았고 맨발로 매일 추리한 옷차림으로 아테네를 걸어다닌 철학가라고 하고요. 왜라는 것보다 어떻게라는 질문에 더 관심이 많은 철학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철학은 삶, 우리 자신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처음으로 철학을 하늘에서 끌어내려 사람들의 집안으로 불러들인 인물이라고 합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고, 종국에는 신을 섬기지 않고 아테네 청년들을 타락시켰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했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무례한 질문을 너무 많이 던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발언으로는 이제 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죽기 위해 여러분을 살기 위해 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사형장으로 갔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로 바로 장 자크 루소입니다. 루소는 철학자, 소설가, 작곡가, 식물학자, 독학자, 도망자, 정치이론가, 마조이스트, 산책자 등 많은 직업과 닉네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걷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두 발로 여행할 때만큼 생각하고 존재하고 나 자신이었던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대신에 건강이 좀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근시가 있었고 불면증이 있었고 저립성 비대증이 있어서 사회적 만남을 최대한 자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조이스트적인 성향이 있어서 고통 그리고 수치심 안에서 엉덩이를 맞는 것을 간능을 느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성향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루소는 심장의 철학자, 감정을 용인되는 것으로 이성과 똑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얼추 비슷한 수준으로 만든 대표적인 철학자 이분 때문에 우리가 감정 표현을 더 직설적이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1776년 10월에 산책을 나갔다가 견종이 끄는 귀족의 사륜 마차에 부딪혀 쓰러졌고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2년도 지나지 않아 아침 산책에서 돌아온 뒤 쓰러져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 타자 쇼펜하우어입니다. 너무 유명한 철학자죠. 독보적인 염세주의자였다고 합니다. 세상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흡족하게 바라보려고 생명체를 창조한 악마의 작품일 것이다. 이렇게 정말 부정적으로 얘기했고 평생 그의 책은 읽히지 않았고 사랑받지도 못했고 다른 참가자 없이 덴마크 철학상에 단독 공모했을 때조차 수상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에는 아마 어렸을 때 안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쇼펜하우어의 어머니는 쇼펜하우어를 키우는 것을 새 인형을 갖고 노는 것에 비유했고 그를 무시하고 분노를 하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매우 나쁜 어머니라고 회고할 정도로 그렇게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았고 사회성이 부족했고 잠시 괴테와 교제했을 때를 빼면 평생 독신으로 지내다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쇼펜하우어의 그 이론이 있는데요. 추운 날 고슴도치들이 가까이 붙어있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다 서로를 견딜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거리를 발견하고
이것이 인간의 딜레마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불교를 가장 위대한 종교라고 선언했지만 고급 요리와 값비싼 옷을 즐겼고 평생 왕성한 성생활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아주 작은 소음에도 벌떡 일어나 권총을 움켜쥐기도 할 만큼 소음에 굉장히 예민한 학자였다고 합니다. 네, 4번 타자입니다. 4번 타자는 비폭력주의자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간디는 폭력 없는 세상을 꿈꿨지만 그런 세상이 곧 도래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알 만큼 현실적이었고 어렸을 때는 12살 때 부모와 형의 돈을 훔쳐 담배를 사고 몰래 육식을 하기도 하였고 13살 때 결혼하였으나 질투심에 아내를 채찍질하기도 하였고 위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인도의 아버지였으나 자식에게는 형편없는 아버지였고 정계에서도 여러 실수를 저지르고 75살에는 자신의 금욕서약을 시험해 보겠다며 어린 여성들과 나체로 잠자리에 들기도 하는 기이한 행동을 보였다고 하네요.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네, 제가 아는 간디가 아닌데요. 네, 인도의 독립이 아닌 독립할 자격이 있는 인도를 추구하였는데 이분에게도 치명적인 말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히틀러가 보이는 것처럼 나쁜 사람이 아닐 거라고 믿는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도살자의 칼에 스스로를 바쳐야 했다. 바닷가의 절벽에서 스스로를 내던져야 했다라고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책에도 이 발언은 굉장히 실수였다라고 말이 나오고 아마 비폭력과 연관지어서 이 발언을 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현상에 비폭력이 다 적용되는 건 아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인들은 간디를 좋아하지 않고 간디의 사진이 들어간 돈을 좋아한다고 하고 저녁 기도 모임에 증손녀들의 부축을 받아 참여하는 길에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할 마지막 철학자 니체입니다. 니체가 한 제일 유명한 말 어떤 건지 다 아시죠? 뭐죠? 네, 신은 죽었다 입니다. 이 신은 죽었다라는 말이 그 당시 철학 그 세계에서는 굉장히 뻔뻔한 말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니체가 엄청나게 그런 뻔뻔한 철학자라고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니체는 그 당시에 실패한 작곡가이자 시인, 이른 나이에 거둔 성공에서 도망친 학계의 신동이라고 합니다. 건강을 미덕으로 찬양한 학자이지만 본인은 건강을 누리지 못했고요. 24살에 스위스 바젤 대학의 고전 문헌학 교수로 지명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정확히 똑같이 반복된다는 영원 회귀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 영원 회귀가 뭐냐면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삶이 똑같이 반복된다는 그런 설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잔인하고 섬뜩하죠. 1889년 마부가 말에게 채찍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 달려가 말을 끌어안고 쓰러져 10년 동안 가족들이 돌봤다고 하고요. 여러 사진에 등장하는 니체는 쓰러진 후 병들고 망가진 니체이며 요 사진입니다. 요 사진 아마 그렇겠죠. 네, 쓰러지고 망가진 니체이며 여동생은 니체의 유산을 오용했고 히틀러는 니체를 자기 입맛대로 받아들이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제가 너무 시간에 쫓겨서 막 설명하다 보니까 급하게 설명해서 두서없이 막 얘기하긴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들으셨을 거라 믿고 마지막 끝나기 전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5명의 철학자를 소개해드렸는데요. 5명의 철학자를 순서대로 맞춰주신 분에게 커피를 한 잔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톡방에 올려주신 2분에게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올려주세요. 그럼 다음 책에 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안녕.